여러분 이제 뭐 썰팅이라든지 뭐 빅고라든지 또 슈퍼블록 다 업계에 계신 분들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훌륭하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썰팅하고는 이제 업무 협약을 한 것이 조금 더 의미 있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시장 감시 기능에 대해서 분권형으로 독립된 법인으로 투자자 보호를 이제 하기 위해서 구성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 감시 기능, 이제 기술적 지원들을 아마 이제 썰팅 같은 데서 구체적으로 이제 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고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서 그 일들을 좀 함께하자 하는 구체적인 이제 업무 협약들이 이제 이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구조와 거버넌스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 썰팅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어떤 기술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또 이런 부분들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을 제공을 해서 우리가 단순히 한국 시장 내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국 시장 내에서 중요한 어떤 이제 사례들을 만들어내서 이것들을 전 세계로 진출시키는 이제 그런 방향과 전략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고, 뭐 빅고라든지 슈퍼블록도 이제 같은 의미 속에서 글로벌화하는 큰 전략 안에서 이제 한국을 테스트 베드로 삼고 또 이제 좋은 사례들에 대한 유스 케이스를 만드는 일에 대한 협업들로 우리가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쪽에서는 일단 아시아 안에서 저희가 이제 주요 그 거래소들과 얼라이언스를 이제 구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라든지 그리고 또 태국 그리고 또 싱가포르, ADDX, 오사카 거래소 등등 주요 거래소 한 5개랑 이제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또 얼라이언스를 구축해서 각 나라마다 갖고 있는 정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상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교환하고 또 교차 상장도 하고 동시 상장도 해낼 수 있고 상품 개발도 해낼 수 있고 또 지역 네트워크라든지 규제 환경에 대한 노하우들을 제공하면서 효과적인 아시아 내의 이런 크립토 환경 그리고 또 블록체인 산업의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함께 공동으로 해가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뭐 다양한 이제 규제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얘기하기 전에 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능이 되지 않고 규제부터 하면 아이들이 잘할 수가 없죠. 성장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합니까? 그리고 뭐 부수고 망가뜨리고 아이도 키워보시는 분들 다 알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집안에서 성장하고 크는데 뭘 깨고 좀 문제도 일으키고 좀 시행착오도 있다고 그래서 갑옷을 딱 입혀버리면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장하면서 그러면서 규제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어떻게 하면 잘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 성장을 하는데 불필요하거나 위험한 환경을 잘 규제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규제 후 지능이 아니라 선지능 후 규제로 가야 된다. 미국이 대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 일단 전 세계의 그 디지털 전사들을 각 분야마다 장악할 수 있게끔 내보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유튜브고 구글이고 그리고 또 메타고 아마존이에요. 각 분야마다 자기들의 어떤 디지털 전 세계 전문 그룹들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디지털 경제 영토 패권 전쟁이 너무나도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왕이 콜럼버스에게 여러 가지 물리적 환경을 지원해서 신대륙을 개척하게 했고 그 신대륙 개척을 통해서 자신들의 왕권을 강화시켰잖아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서로 이 땅은 니네 땅, 이 땅은 우리 땅에 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땅 따먹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미국 기업이고 또 미국 기업 중에서 대부분 다 디지털화된 전문 기업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로 디지털 콜럼버스예요. 이 미국이 디지털 콜럼버스를 전 세계 디지털 경제 영토로 다 보내서 패권을 장악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도 거의 뭐 대다수 90% 가까운 유럽인들이 검색을 구글을 해요. 디지털 식민지가 사실 된 거죠. 그래서 레거시 산업, 그러니까 대체 불가의 레거시, 관광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먹고 살지만 유럽이 점점 패권을 잃어가고 힘을 잃어가는 것은 디지털화하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유일하게 이제 미국하고 이제 그 디지털 경제 영토 싸움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데가 중국이죠. 중국은 이제 구글이라든지 미국의 앱들 못하게 하고, 그리고 미국은 이제 틱톡 못하게 하고,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치열하고 더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이 뭐냐면 틱톡 전쟁이에요. 소위 컬럼버스들이 전 세계를 다 장악하는 동안에 우리가 지금 규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 거냐? 그럼 대한민국의 전 세계의 디지털 경제 영토는 어디에 있고 얼마만큼 있는지를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디지털 경제 영토를 뺏어오고 때는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디지털 경제 컬럼버스, 그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의 이순신과 같은 디지털 이순신 군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 인재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현재 규제 중심, 선규제, 후지능으로는 그런 사람이 양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떠나간다고 하잖아요. 보세요. 미국이 지금 크립토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어떤 걸 하고 있냐면은 CBDC 안 한다고 하고 있어요. 재미난 건 유럽하고 중국이 CBDC를 오래전부터 준비해서 시행하고 있고 또 실행한다고 하고 있죠. 그랬더니 이제 트럼프가 볼 때는 그거 되게 웃겨 보이는 거죠.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거죠. 저걸 왜 해? 이미 그 테더라든지 이런 어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배달의 민족을 국가에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볼 때는 배달의 민족을 활용해서 국가 배달로 만들어 버리면 되지. 뭐 비유가 뭐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관점으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국채를 다 사야 되는데 이제 국채를 안 사기 시작했잖아요, 전 세계에서.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테더 같은 거 하니까 다 국채 사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엄청난 패권이 증강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디지털 기축통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그 디지털 패권에서 느리고 뒤처진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웹3총 만들고 총리실 산하에, 그리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 허용했잖아요. 미국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자기네들이 이제 그 뒤처졌던 것이 회복할 수 있다고 해요. 규제가 나쁘니까. 지금 일본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에게 이제 가상자산 규제 환경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너무나도 지역적이고, 배가 가는데 이 배 도시 너무 무거웠냐, 아니면 이 그 사람들이 앉아 있는 이 벨트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근데 배가 이렇게 움직이면 사람들이 이쪽으로 쏠리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거 더불어서 뭐냐면 배가 출항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인재들이 양성되는 게 중요해서. 그래서 선지능, 후규제가 필요하고, 그 왜 지능을 해야 되냐라는 얘기는 지금 전 세계는요,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 경제 영토 전쟁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가운데 디지털 화폐, 기축통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 일어날 국가의 미래, 또 전 세계 경쟁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먹거리를 통해서 강력한 강국이 될 수 있는 관점을 생각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펼쳐져야 된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물리적 환경이 이렇게 이제 디지털 도시가 되고 디지털 금융 도시가 되고 블록체인 기술이 폭발할 수 있는 시너지를 갖고 있는 환경을 갖고 있는 데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부산은 이제 세계적인 어떤 이제 환적항이라든지 항구 도시로서의 역할을 갖고 있고, 엄청난 물류 시스템이 이미 완비가 되어 있죠. 그리고 항공이라든지 또 뭐 교통, 그리고 또 철도,
이런 어떤 이제 국가 기반 산업 같은 경우는 뭐 30년, 50년 걸릴 일들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게 완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이런 환경에 있어서도 의지가 중요한데 부산시의 어떤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시장님 이하 많은 어떤 이제 공무원들의 의지들이 특별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은 대한민국이 이제 잘 살 수 있고 경쟁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는 미래를 알고 그것을 무엇을 바꾸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잘 알고 있는 아주 드문 어떤 리더들과 또 공무원 조직들을 갖고 있는 곳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 동안 이제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로서 지금 특구로서는 최장수의 어떤 이제 지위와 역할들을 해왔는데 그러면서 쌓여진 노하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는 것처럼 싱가포르라든지 또 홍콩이라든지 이런 이제 심천 이런 데들이 다 항구 도시고 물류 도시고 또 여러 가지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부산이 갖고 있는 지리적 어떤 굉장한 특별한 특징들이 있죠. 무엇보다 한국이 이제 서울의 수도권 중심적인 그런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 성장의 한계점에 이제 부닥혀 있어요. 그래서 부산을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 대표 도시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자산과 유충지로 삼아서 이것을 디지털 금융 허브 도시, 세계적인 블록체인 도시로서 성장시키는 과정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이제 분명하게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죠. 이제 부산이 그동안 이제 대한민국의 현재를 만드는데 맏형과 같은 역할을 했고 모태와 같은 역할을 또 아비와 역할을 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는 이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부산 안에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남부권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울산, 대구, 경북 그리고 또 뭐 남해 사람 그리고 울산 또 호남 사람들이 아주 골고루 살고 있습니다. 그 비율로 따진다면은 뭐 대구 경북 사람들이 한 30% 이상, 그다음에 부산 사람들이 20% 중후반, 그리고 호남 사람들이 20% 이상 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남부권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모인 도시예요. 그리고 지금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한강의 기적보다 더 정확한 말은 이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남부권 이 산업도시의 기적이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2차 산업, 신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물류, 그리고 조금 더 동쪽으로 올라가면은 울산의 중공업, 그죠? 그리고 자동차 산업, 그리고 포항의 제철 산업, 그리고 구미로 가면은 그런 전자 산업, 그리고 좀 창원 쪽으로 가게 되면 그 중소기업 단지들, 우리나라 최초의 조선소들이 부산 안에서 일어나는 그 산업의 결과물이 한강의 기적으로 보인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하는데 역할을 어디서 했냐? 바로 부산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 도시들, 또 호남 사람들이 함께 와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만들어진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래를 향한 이제 성장 동력을 어디서 만들어야 될 것이냐? 서울에서 만들 수 있냐? 아니면 판교에서 만들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서울과 수도권에서 대부분의 인생을 다 살았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또 집중된 인재들은 좀 있지만 부동산의 환경이라든지 개발의 한계점들 때문에 미래 산업을 여기서 구축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남부권 사람들이 되게 골고루 함께 모여 사는 도시기 때문에 지역적 혜택들이 모든 사람에게 사실상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리적 환경에 이제 굉장히 레거시와 전통화된 산업들이 탄탄하게 있는데 이것을 아주 빠른 속도 안에 그 굉장한 성장의 동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디지털화고, 그리고 또 거기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물류적 환경, 이런 뭐 산업적 환경,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 데가 부산 말고 또 어디가 있죠? 좀 그런 면에서 부산을 대한민국의 전략적 미래 자산으로 삼고 이 부분들을 대한민국이 잘 활용해야지
미래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전 세계의 여러 가지의 신기술과 미래 기술들을 실험할 수 있고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이제 많이 얘기하는 내용인데 중국에 신천이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이 있죠. 그리고 캘리포니아, 미국의 쪽에 이제 공통점이 이제 해안 도시고 두 번째가 IT 혁신 도시의 또 경제 자유 도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특구들입니다. 네. 그리고 그 나라의 미래를 테스트하고 미래가 만들어지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서울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들이에요. 이 세 가지 공통점을 다 갖고 있는 데가 부산이에요. 그런데 재미나고 좀 한편에서는 참 의아하고 마음이 아픈 건 뭐냐.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인 러시아도 그리고 또 중국도 경제 다유도시를 만들어서 경제 특구를 만들어서 그 세계 어디보다 자유롭게 규제가 자유롭고 또 실험을 하고 혁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발판 삼아서 자신들의 나라의 그 미래를 설계하고 강국이 되는 기술 강국, 산업 강국이 되는 기초를 삼아요. 우리나라 자유민주 대한민국이잖아요. 시장경제주의.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어떤 특별한 미래를 향한 전략적 지역이 없죠. 부산이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또 주장하는 겁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 주장이 아니라 역사적 근거, 산업적 근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물리적 환경의 자산들이 부산은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싱가포르 갔다 오고 그다음에 홍콩을 갔는데 제가 거기를 갔다 오고 나서 되게 깊이 느낀 게 있어요. 일단 홍콩을 갔다 왔을 때 느낀 거는 어렸을 때 홍콩이 얼마나 블링블링했어요. 너무 예뻐서 아름다웠어요. 홍콩 그냥 마음이 설레이고 불빛이 정말 블링블링했는데 그 불빛이 이제 블링블링한 그 낭만 불빛이 없어졌더라고요. 그 기운이.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갔는데 왜 이렇게 미니어처 같고 좁게 느껴지던지. 제가 부산을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부산 항만을 보고 그러면서 저의 어떤 이제 뭔가 시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부산은 정말 전 세계적인 또 우리 싱가포르, 홍콩보다 더 훌륭한 그런 이제 새로운 디지털 경제 자유도시 그리고 또 글로벌 허브 도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강한 확신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전략적 자산과 통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만큼 날씨도 좋고 이렇게 살기 좋은 데도 없어요. 부산이라는 단순히 인부산이어서가 아니라 부산이 위드 이 훌륭한 자산을 갖고 비욘드 부산이 될 때 비욘드 코리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 지역을 잘 활용하고 이용해서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내고 국가대표 도시가 만들어서 세계적인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인재들처럼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먼저 참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토큰포스트가 전 세계의 2위의 크립토 매체라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그 과정을 가기 위해서 참 얼마나 수고 많으셨을까 정말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감히 뭔가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그런 역량이나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늘 갖고 있었던 생각을 그냥 나눠잡으면 우리 인생에는 참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다. 인생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도전 앞에 직면하고 그리고 도전 앞에 용기를 내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 믿음이 필요하다. 나에 대한 믿음, 우리가 하는 거에 믿음. 그때마다 누군가가 그것이 틀렸고 잘못됐고
되고 또 무엇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그 사람들의 인생이지 나의 인생에서 내 가슴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세포가 말하는 그 음성을 내가 들어주고 믿어주고 용기를 내는 과정을 살아간다면 그게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각자가 그렇게 각자의 자기의 삶을 잘 살아가면 이 세상은 굉장히 조화롭게 멋진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믿어주고 오늘도 처음 경험한 도전 앞에 직면했을 텐데 도전 앞에 용기를 내는 인생을 같이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함께 더 멋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